모든 영상에 소개하는 내용들은 각자의 판단에 맡깁니다. 니 에이스 채널은 항상 모든 영상에 있어서 유료로 하는 것들은 신중하게 결정하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무료로 하는 것들 역시 각자의 판단으로 선택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니 에이스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은 비코인 드디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과연 이 비코인이 어떻게 업데이트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3월 2일자로 뭔가 업데이트가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도대체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좀 봐야겠는데, 일단 비코인 비닷컴에서 사이트가 딱히 바뀐 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용이 나오는 거는 커뮤니티 업데이트 2021년 3월 30일에 사용자가 1000만 명을 초과함에 따라서 3차 반감 기본 요금은 이제 0.2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총 유저 수는 여기에다 좀 표기를 해주면 좋겠어요. 왜 딴 데다 자꾸 표기해가지고 사람들을 혼란시킵니까? 일단 지금은 2023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뉴스가 쭉 나와 있고 다른 내용들은 없어요. 구글 플레이 다운로드 안드로이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최근에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업데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Believer Here Comes New Version of B Network, B 네트워크의 뉴 버전을 한번 봐라. 자, 그래서 버그를 고쳤다, 뭐 기능적인 거를 향상시켰다, 뭐 이런 것들인데 딱히 다른 건 없어 보여요. 그런데 도대체 무슨 업데이트를 했길래 이 짓거리를 하고 있냐, 좀 살펴봤습니다. 자, 보시면 B 네트워크 Q&A 볼륨 1, 일단 2월 14일에 나왔던 이 내용부터 한번 볼 건데요. 핵심 팀 구성원이 누구냐라고 보는 거 전에 B 네트워크의 태도에 대해서 보면은 이더리움, BSC, 폴리곤 등을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더리움이 여전히 최고의 퍼블릭 체인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퍼블릭 체인의 개발을 살펴보고 퍼블릭 체인 지원을 할지 시작할지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해 교차 체인 및 수합 기능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그러면 우리가 지금 B 네트워크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다른 코인, 그러니까 이더라든지, 제가 해석할 땐 그렇습니다. 또는 BNB라든지 또는 매틱, 폴리곤이라든지 이런 걸로 스왑이 가능하게끔 해놓는다. 근데 양방향 스왑인지 단방향 스왑인지 뭐 이런 것도 알 수가 없는 상태라 가지고 일단 지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좀 더 살펴봐야 될 부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핵심 팀 구성원은 누구입니까? B 네트워크 영감을 다시 한번 공유하겠다. 군중의 투표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벼락을 친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못 알아듣는 얘기들을 하고, 설립 초기부터 B 네트워크는 개별 스타를 만들고 싶지 않았다. 향후 생태계에서 빌리버들의 유일한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더 많은 기여는 더 많은 혜택을 의미한다. 더 많은 꿀벌은 더 많은 투표권과 같다. 우리는 또한 코어팀에 합류하는 더 많은 빌리버 자원봉사자를 기대하고 있다 라고 해서 모더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AMA 등의 소통 채널을 열어서 더 나은 소통을 이루도록 하겠다라고 하고, KYC의 다음 라운드는 B 네트워크의 30만 명의 이용자가 현재 KYC 인증을 완료했다라고 해서 공지를 했네? 야, B 네트워크가 30만 명 KYC 인증을 했다고 합니다. 제한된 수의 KYC 인증이 특정 시간에 제공이 되고 KYC 초대 메커니즘이 추가가 된다라고 해서 커뮤니티 큰 공헌을 한 빌리버들은 더 많은 초대 권한이 주어질 것이며 권리 행사 방법은 각자의 몫이다 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KYC 인증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언어클럽 보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해요. B앱에 광고가 많은 이유가 무엇이냐? 광고는 일부 빌리버를 짜증나게 합니다. 아무도 광고를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체 네트워크를 유지하려면 기본 비용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이 부분이 파이코인과 좀 많이 비교가 되죠. 파이코 팀은 어떻습니까? 파이코인은 자유롭게 광고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하게 해놓는데, 얘는 강제로 또 고가의 클라우드 서버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커뮤니티의 발전에 따라 오랫동안 또는 일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하며, 작년 6개월 동안 1000명 이상의 빌리버가 $100 이상을 벌었고 4만 명 이상이 B 네트워크에서 $10 이상을 벌었다. 게다가 빌리버 한 대는 $3000 이상을 벌었다. 그리고 한 명은 그랬다라는 거죠. 지갑에 수백 달러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인출하지 않은 빌리버도 있다. 현재 혜택은 많지 않지만 우리 생태계의 좋은 시작입니다. 자, 그러면 즉 이걸 정리해봤을 때 한 41,001명 이 정도만이 혜택을 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자, 저는 여기에 해당되지도 않아요. 왜?
이것은 지금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비코인 우리 채굴 기능이 아니라 방패 기능 있죠. 그 방패 뭐라고 했죠? 거기에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채굴 기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좋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요. 이렇게 뭔가 광고 수익을 얻는 거 다 취지는 좋은데 문제는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는 것도 좀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게 너무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네트워크 메인넷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메인넷에 대한 문의를 받고 웹3 분야에 더 많은 재난이 발생을 했다. B가 재정적 실패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며 빌리버에게 무책임한 행동이고 현재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얘기하며 퍼블릭 체인은 명성에 걸맞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소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수백만 명의 빌리버의 합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코어팀과 보다 가치 있는 커뮤니케이션 상호 용도 외에도 작업을 해서 USDT로 인출할 수 있는 코인을 이미 획득했다. 200코인이 1USDT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 말하는 200코인이라는 게 어떤 걸 얘기하는 걸까? 일단은 비코인을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이거는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과연 200코인짜리가 이 1달러가 된다라는 게 실질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요거까지는 잘 알 수가 없네요. 자, 아무튼 이런 부분이 있었고 이후에 업데이트가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근데 보시면은 이벤트 센터를 찾을 수가 있고 NFT가 포함이 되어 있고 200대 1 비율로 USDT로 교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비월렛의 세부 운영 경험을 최적화하고 탈중앙화 프로젝트를 연결하는 경험을 최적화했다. 이런 내용들이 전부입니다. 따로 딱히 없고 스캠 어드바이저를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느꼈습니다. 고위험 국가에 있고 얘는 사기로 선정됐는데 100점이래. 이런 특이한 경우가 다 있나. 좀 더 살펴보면은 도메인 나이가 26년 됐다고 나옵니다. 이거는 정황상 샀다라고밖에 판단할 수 없겠죠. 아니면 도메인을 쭉 여태까지 가지고 계셨던 분이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자, 아무튼 비네트워크가 올해 뭐 KYC 인증이 그러면 해봐야 꼴랑 30만 명 됐는데 이 30만 명이 되면 뭐 하냐라는 전 이런 의문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자, 보면은 30만 명 전체 유저 수가 2천만 명이 넘는데 그 중에 30만 명 이걸 도대체 어느 세월에 너와 내가 만나 저 하늘을 찍을까가 아니라 참 어이가 없다라는 이런 말밖에 안 나오네요. 도대체 이게 무슨 특권도 아니고 맨날 여건만 하니까 KYC 인증이 저거밖에 안 된 거겠죠.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B가 물량이 풀리냐 30만 명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웃기는 짬뽕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뭔가 올해는 아니 상반기에 아무런 일정이 없고 또 KYC 인증도 아예 안 하면 그 다음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이 없이 또 신분증을 안 받고 여권만 받는다고 하면은 이것은 손절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 너무 질질 끄는 거 아니에요, 리에스님? 너무 봐주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무시를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그거죠. 2천만 명 이상 되잖아요. 결국 유저 수가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서 엄청나게 큰 역할과 기여를 하고 있고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파이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밀리긴 하지만 그래도 유저 수가 상당하다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비트코인을 일단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 다만 여러분들 저기서도 먼저 언급이 된 것처럼 광고가 너무 많다. 그죠? 광고가 너무 많다. 그리고 이 광고만 좀 해결된다면은 뭐 서버 유지비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그럼 단가 공개라도 하십시오. 또는 하나당 단가가 얼마인지 이제 그 부분까지 공개하라고 하면 절대 공개 못 하겠죠. 제가 볼 때는 그 이상 남는 것들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 그리고 광고를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수익으로 인건비도 좀 충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활성화되어 있는 유저 수가 몇 명이 될까? 사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아무튼 비트코인이 현재까지의 소식은 이렇다라는 거고요. 아무튼 참고하셔가지고 일단은 채굴 버튼만 24시간에 한 번씩 누르는 정도의 수준으로 저는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각자 한번 판단해보시고 새로 시작하시는 건 솔직하게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각자 한번 판단해보시고 할지 말지 그리고 계속 이어나갈지 결정을 해보시기 바란다라는 말씀 드리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에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시도해보기 어렵거나 시간 낭비하고 싶진 않고 새로운 제보를 해주실 분들께서는 아래의 주소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톡방은 유튜브 검색창에 소통 창구를 개설했습니다. 검색해주시면 자세한 안내가 나오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리 에이스였습니다.